화장품 원료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원료의 분류는 사용 목적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 원료, 기초 화장품 원료, 착향제,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나뉘고요. 식약처 고시에 의해서는 사용 가능한 원료, 사용 제한 원료, 사용 금지 원료로 나뉩니다. 산업적 분류로는 천연 원료, 합성 원료가 있어요. 이 책 영진닷컴 이기적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재에서는 수성원료, 유성원료, 기타로 계면활성제, 폴리머, 색소, 향료, 보존제, 산화방지제, 금속이온 봉쇄제, 비타민, 기능성 화장품 고시 성분, 고시외 성분으로 나뉩니다. 화장품 원료의 유형별 종류와 특성입니다. 수성원료, 유성원료, 계면활성제, 고분자 화합물, 폴리머, 색소, 보존제, 산화방지제, 금속이온 봉쇄제, 비타민, 기능성 화장품, 고시 성분이 있습니다. 수성원료는 물에 녹는 성질, 친수성을 띠는 원료예요. 기본적인 수성원료에는 정제수, 에틸알코올,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있어요. 정제수는 무색 무명, 무색 투명, 무미 무취의 원료로 화장품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물에 함유된 이온, 고체 입자, 미생물, 유기물, 용해된 기체 등의 모든 불순물을 이온 교환 수지로 여과한 물을 지칭합니다. 오염, 부패, 변질되지 않고 무색, 투명, 무미, 무취의 상태를 띠게 해야 합니다. 금속 이온이 없는 고순도의 물을 사용하고 만약 대비해서 제품 내에 금속이온 봉쇄제를 첨가합니다. 에틸알코올은 에탄올, 알코올로도 불리는 유기용매인데요. 물에 녹지 않는 비극성 물질인 향료, 색소, 유기안료 등을 녹이고 식물 추출물을 추출할 때 용매로 사용해요. 무색, 특위치, 휘발성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에틸알코올은 청정, 살균, 수렴 효과가 있어서 주로 여드름용 제품, 수렴 화장수인 아스트린젠트, 헤어토닉 등의 성분으로 사용돼요. 비극성을 띠는 유기용매여서 향수, 네일 제품의 가용화제, 기포 방지제, 점도 감소제, 유화 보조 및 안정제 등의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술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제인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나 뷰틸 알코올을 첨가해서 만든 변성 에탄올을 사용해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에탄올과 같은 무색 특이치의 액체로 IPA라고도 불립니다. 휘발성과 인화성이 있어요. 수렴제, 보존제, 기포방지제, 점도감소제 등으로 사용되고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눈과 입술 주위에는 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보습제로 사용되는 수성원료는 보습제가 피부에 건조해지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하거나 수분의 증발을 방지해 촉촉함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죠. 그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분자 구조 내에 하이드록시기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입니다. 글리세린은 탄소수가 3개이고 OH기를 3개 가지고 있는 삼가 알코올이에요. 글리세롤이라고도 불려요. 조해성이 있어서 대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독성, 자극성, 알러지성은 없지만 고농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 내부의 수분을 흡수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뷰틸렌 글라이콜은 1,3 뷰틸렌 클라이콜 또는 1,3-BG로 통용이 됩니다. 글리세린과 함께 주로 사용되는 보습제인데요. 물에 잘 녹고 글리세린에 비해서 끈적임이 적고 가벼운 사용감과 향균성을 가지고 있어요. 고농도에서는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프로필렌 글라이콜은 탄소수는 3개이지만 OH기를 2개 가진 이가 알코올입니다. 보습제, 피부 컨디셔닝제, 착향제, 용제, 점도 감소제 등으로 사용합니다. 유성원료는 물에 녹지 않는 특성, 소수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기름에 녹는 특성이 친유성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유성원료에는 오일류, 왁스류, 합성 원료가 있습니다.
오일류 중에서 천연 오일은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오일이 있어요. 식물성 오일은 식물의 씨나 잎, 열매 등에서 추출한 오일이고 비극성을 띠어서 피부 표면에 소수성 피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고 밀폐제로 사용됩니다. 피부 친화도가 높아서 제품의 사용감 향상의 목적으로 사용되고요. 건성 및 노화 피부에 사용돼요. 안정성이 낮아서 쉽게 산패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로즈잎 오일, 올리브 오일, 티트립 오일, 위점 오일. 위점 오일은 밀의 배아예요. 코코넛 오일, 스위트 아몬드 오일, 아보카도 오일, 포도씨 오일, 피마자씨 오일, 아르간 오일.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호호바 오일도 천연 오일 중 식물성 오일에 속해요. 동물성 오일은 동물의 내장이나 피하 조직에서 추출한 오일로 안정성이 낮아서 쉽게 산패돼요. 피부 친화도는 높지만 독특한 향취와 무거운 사용감으로 인해 화장품 원료로는 널리 이용되지 않아요. 종류로는 밍크 오일, 난황 오일. 난황 오일은 달걀 노른자에서 추출한 거예요. 에뮤 오일, 에뮤라는 새에서 추출을 했고요. 마유, 스ኳ알렌. 이 다음으로 보이는 천연 오일 중에 광물성 오일은 주로 광물질, 석유 같은 거에서 추출해서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인데요. 색과 냄새가 없어 다른 오일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안정성이 높아서 쉽게 산패되지 않고 유분감이 강해서 피부 호흡을 방해할 수 있어요. 종류로는 미네랄 오일, 파라핀, 바세린. 바세린의 또 다른 이름 페트롤라툼, 그리고 아이소파라핀, 아이소헥사데칸이 있습니다. 합성 오일, 오일류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 합성 오일인데요. 합성 오일은 실리콘 오일이라고도 불리고 실록산 결합을 가지는 유기규소 화합물의 총칭입니다. 무색, 투명하고 냄새가 거의 없어요. 퍼짐성이 좋아서 화장품에 실크처럼 가볍고 매끄러운 감촉을 부여합니다. 피부를 유연하고 매끄럽게 하고 표면에 윤이 나게 하죠. 기포를 잘 제거해서 소포제로도 쓰입니다. 종류로는 사이클로메티콘, 다이메티콘, 메틸트라이실록세인, 사이클로테트라실록세인,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이 있습니다. 왁스류는 고급 지방산과 고급 1, 2가 알코올이 결합된 에스터예요. 고형화제로 제품의 안정성이나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돼요. 경도가 높고 녹는 점이 높아서 침유성 제품의 보조 유화제나 경화제로 사용되고요. 피부 또는 모발에 광택을 내고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또는 모발에 윤을 낸다. 그 왁스 종류를 머리에 바르면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식물성 왁스는 카나우바 왁스, 칸델릴라 왁스, 코코아 버터가 있고요. 카나우바 왁스는 브라질의 카나우바 야자나무 잎에서 추출한 왁스고 칸델릴라 왁스도 멕시코의 칸델릴라 야자나무에서 추출한 왁스예요. 코코아 버터는 코코아 콩에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입니다. 동물성 왁스는 라놀린, 비즈왁스. 이 비즈왁스는 밀랍. 비즈왁스가 있어요. 라놀린은 양의 털에서 추출한 천연 왁스입니다. 사람의 피지와 화학적으로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잘 사용될 수 있겠죠. 비즈왁스 밀랍은 꿀벌이 만드는 천연 왁스입니다. 광물성 왁스는 오조케라이트가 있는데 광물, 셰일이나 석유에서 유래된 탄화수소 성분의 왁스입니다. 합성 원료는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에스터류가 있어요. 고급 지방산은 탄소수가 12개 이상인 긴 사슬 지방산으로 RCOH 구조를 띠고 주로 지방의 가수분해를 통해 얻어집니다. 천연 유지나 밀랍 등의 에스터 형체로 존재하고 세정제, 유화제, 분산제, 점도 조절제, 연화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돼요. 에멀전 안정화 및 유화제 역할을 수행해서 화장품의 제형 안정성에 기여합니다. 피부에 영양과 유분을 공급해 결을 부드럽게 하는 보습 유연 효과도 있어요. 화장품 퍼스널 케어 핵심의
제품의 핵심 성분으로 이 고급 지방산이 널리 활용됩니다. 그 종류로는 애시드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라우릭 애시드, 미리스틱 애시드, 스테아릭 애시드, 올레익 애시드, 팔미틱 애시드, 아이소 스테아릭 애시드. 다음 합성 원료 중 고급 알코올은 탄소수가 6개 이상인 R, OH 구조의 화합물이에요. 피지 성분과 유사한 구조를 가져서 피부 침투성이 좋고 모든 피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림과 로션의 질감을 개선하고 점도 조절, 유화 안정화를 위한 유화 보조제로도 활용이 돼요. 피부에 자극이 적고 부드러운 감촉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고 유화 안정성을 높여 제품의 제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감촉 향상과 제형 보완을 위한 기능성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요? 고급 알코올이요. 뒤에 알코올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종류에 세틸알코올, 스테아릴알코올, 베헤닐알코올, 옥틸도데카놀, 아이소스테아릴알코올이 있습니다. 유성 원료의 합성 원료 중 에스터류는 이제 지방산과 알코올의 탈수 축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화합물입니다. 피부에 쉽게 흡수되고 피부 유연성과 보습 효과가 뛰어나 다양한 피부 제품에 활용이 돼요. 제품의 사용감을 향상시켜주고 피부의 유연성을 높이는 기능성 원료로 작용합니다. 향료와 활성 성분의 전달을 도와 효능 성분의 흡수를 촉진하기도 해요. 용해제로도 사용돼서 제형 안정성과 성분 혼합에 기여합니다. 종류로는 이소프로필 미리스테이트, 카프릴릭, 카프릭 트리글리세라이드, 세틸 미리스테이트, 트리글리세라이드, 토코페릴 아세테이트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계면활성제인데요. 화장품 사용 원료 중에서 계면활성제는 너무 중요해요. 그 계면활성제가 이 원료들을 혼합시켜 주는 그 원리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셔야 합니다. 계면은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상이 접하고 있는 경계면, 그 접촉되는 면을 계면이라고 하는데요. 계면활성제는 그 계면에 흡착해서 계면의 성질을 바꾸거나 계면의 자유에너지를 낮추어서 표면 장력을 줄여주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두 물질 간의 경계면에 성질을 변화시켜서 반응이 더 잘 일어나도록 활성화되도록 하는 물질이에요. 이 계면활성제는 성질이 다른 두 물질을 잘 섞이게 해서 재료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유화제, 가용화제, 용해보조제, 분산제, 세정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요. 이 계면활성제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다른 물질들을 서로 잘 섞이게 해주는데요. 친수성을 띠는 한 분자 내에서 극성을 띠는 친수성기와 비극성을 띠는 친유성기, 소수성기가 함께 존재합니다. 친수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물과 친한 성질로 극성을 띠는 물질과 잘 섞이고, 친유성은 소수성으로 기름과는 친하지만 물과는 조금 먼 성질로 비극성을 띠는 물질과 잘 섞입니다. 이 계면활성제 구조 그림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에서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책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면활성제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이 미셸인데요. 이 미셸은 특정한 수용액 내에서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증가하면 분자 간 집합체인 미셸을 형성하는 거예요. 미셸은 계면활성제가 수용액에 있을 때 친수성기, 이렇게 생긴 친수성기는 바깥쪽의 수용액과 닿고 소수성기는 안에서 핵을 형성하며 만들어지는 집합체예요. 바깥쪽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이제 오일 성분이 있는 거죠. 그럼 친유성기 꼬리 부분이 이렇게 서로 감싸줍니다. 바깥에 이 동그란 부분은 이제 친수성기예요. 미셸의 형태는 구형, 판형, 막대형 등이 다양하고 더 예쁜 그림을 원하시면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임계 미셸 농도라는 건 미셸이 형성을 시작할 때 계면활성제 농도인데 CMC라고 부르는 임계 미셸 농도 이상의 농도에서는 계면활성제를 더 투입하더라도 표면 장력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친수성, 친유성 밸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HLB라고 하는데요. 계면활성제의 친수성과 친유성 비율을 수치화해서 상대적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여기 이제 오랜만에.
계산하게 생겼습니다. 계산이 나옵니다. HLB는 친수기의 분자량, 전체 분자량 곱하기 20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분수 모양이라서 분모는 전체 분자량이 되고 분자는 친수기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친수기 분자량 거기다 곱하기 20을 하면 HLB 값이 나옵니다. 이 HLB 값이 높을수록 친수성이고 낮을수록 친유성입니다. 그래서 15에서 18 정도 된다. 그럼 가용화제라고 불리고 13에서 15는 세정제, 8에서 18은 OW 유화제, 7에서 9는 침투와 습윤, 4에서 6은 WO 유화제, 14에서 3은 3에서 14죠. 소포제로 사용됩니다. 이 HLB 어떤 공식인지 잘 봐두세요. 자, 계면활성제의 종류에는 양이온성, 음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이 있습니다. 양이온성은 물에 용해될 때 친수기가 양이온으로 해리되고 양이온이 있어서 양전하를 띱니다. 양이온이 있어서 정전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극이 강하고 살균, 소독 효과가 있어요. 모발과 섬유를 유연하게 합니다. 종류로는 폴리쿼터늄 10, 폴리쿼터늄 18, 알킬 디메틸 아모늄 클로라이드,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가 있습니다. 이 종류까지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용도로는 헤어 린스, 헤어 트리트먼트, 섬유 유연제, 대전 방지제로 사용돼요. 음이온성은 물에 용해될 때 친수기가 음이온으로 해리되고 음이온이 있어서 음전하를 띱니다. 거품을 형성하고 세정력이 강해요. 종류로는 소듐 라우레스 설페이트, 암모늄 라우릴 설페이트, 암모늄 라우레스 설페이트, TEA 도데실 벤젠 설포네이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용도는 비누, 샴푸, 세안제, 클렌징 폼으로 사용됩니다.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한 분자 내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동시에 있어서 양전하, 음전하를 모두 띠는데요. 용액의 액성에 따라 산성일 때는 양이온성, 알칼리성일 때는 음이온성으로 활성화됩니다. 세정력이 중간 정도 되지만 살균력이 꽤 강한 편이에요. 피부에는 자극이 적고 독성이 약해요. 발포성이 강하고 유연작용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아이소스테아라미도 프로필 베타인, 코카미도 프로필 베타인, 라우라미도 프로필 베타인, 디조듐 코코 암포디아 세테이트, 하이드로제네이티드 레시틴이 있어요. 용도는 유아용 제품, 민감성 피부용, 저자극 제품, 윤활제, 발포제 등이 있습니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이온성을 띠는 친수기를 갖는 대신 분자 내에 여러 개의 극성기, 하이드록시기, 에틸렌 옥사이드 등이 있어서 친수성을 띠고 있어요. 전하는 띠지 않고요. 발포성이 좋지 않습니다. 유화작용을 하고 낮은 농도에서도 활성을 나타냅니다. 자극이 적어 피부 안전성이 높아요. 종류로는 세틸알콜, 스테아릴알콜, 폴리소르베이트 20, 소르비탄 라우레이트, 소르비탄 팔미테이트, 소르비탄 세스퀴올리네이트. 용도는 기초화장품, 세정제, 유화제, 가용화제, 분산제, 습윤제로 사용됩니다. 자, 계면활성제들을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계면활성제의 자극성이 높은 순서, 그리고 세정력이 높은 순서. 세정력은 음이온, 자극성은 양이온이 제일 강하다고 외우시면 되고요. 순서상 음이온과 양쪽성은 항상 붙어 다니고요. 이렇게 음이온, 양쪽성 붙어 다닙니다. 비이온성은 어느 것에서든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외에 천연 계면활성제도 있는데요. 천연 물질 또는 동식물에서 유래되거나 추출한 계면활성제입니다. 종류로는 계란과 콩에서 추출한 레시틴, 인삼, 홍삼, 더덕에서 추출한 사포닌, 라우릴 글루코사이드, 세테아릴 올리베이트, 소르비탄 올리베이트, 코코베타인이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화장품의 제조 기술에는 가용화,
유화, 분산이 있어요.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꼭 책에 있는 그림을 찬찬히 보시면서 설명을 읽고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용화는 물에 녹지 않는 소량의 유성 성분을 아까 나왔던 미쉐를 이용해서 투명하게 용해하는 방법입니다. 계명활성제가 가용화제로 사용하는데요. 물과 오일을 합쳐서 액상형으로 사용해요. 물이 오일보다 함량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유성 성분의 함량이 적고 질감이 좋고 묽고 산뜻해요. 상대적으로 약간 투명한 느낌이 있습니다. 토너, 향수, 미스트, 아스트린젠트 등에서 가용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화는 서로 섞이지 않는 두 액체의 한쪽이 작은 방울로 돼서 미세한 입자의 상태로 균일하게 분산되어 불투명한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OW형이 있는데 이 물과 오일이 합친 형태로 에센스나 세럼형은 물이 더 많은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WO형이 있는데 이거는 오일 안에 물이라는 형태로 오일과 물을 합친 형태인데 로션, 크림형으로 물보다는 오일이 많은 형태입니다. 특성은 유성 성분의 함량이 많고 질감이 질고 되직합니다. 상대적으로 불투명하고 용도는 크림, 로션, 에센스, 세럼, 오일 등에서 사용됩니다. 이 유화의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아까 뭐 OW라는 게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거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중유화, 다상유화가 되는데요. 기존의 유화법에서 오일이나 워터, 물의 과정을 한 단계 더 거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WOW 하면 물속의 기름이 분산되고 그 안에 다시 물이 분산되는 방식입니다. 수용성 유화제와 친유성 유화제를 함께 사용하고 수분과 유분을 동시에 함유해서 보습력과 유분감이 좋습니다. OWO형은 기름 속에 물이 분산되고 그 안에 다시 또 기름이 분산되는 방식이에요. 친유성 유화제가 사용되고 유분감과 보습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화장품의 제조 기술 중 분산은 기체, 액체, 고체 등 하나의 상에 다른 상이 균일하게 혼합되는 것인데 이 계면활성제가 분산제로 사용되면 액체와 고체를 섞는 건 메이크업 제품, 액체와 기체를 섞는 건 폼 제품, 폼 클렌징 같은 거, 액체와 액체를 섞는 건 유화된 제품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산은 액상 원료에 고형 원료를 분산한 것이라서 가용화나 유화로는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제형의 화장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색상이나 질감을 표현하는 화장품에 쓰입니다. 그래서 얼굴 화장할 때 많이 쓰시는 파우더, 메이크업 베이스, 선크림, 비비크림, 마스크팩,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면도크림,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등이 다 분산으로 만들어지는 화장품입니다. 분산의 다양한 방식에는 현타액과 콜로이드 방식이 있는데요. 현타액은 고체 입자가 액체에 고루 분산되어 섞여 있는 것이 맨눈이나 현미경으로 또렷이 보일 정도로 흐린 액체입니다. 색상 표현이나 피부 보호, 뛰어난 흡수력 등의 특징이 있어요. 파우더, 선크림, 마스크팩,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섀도우 등이 있고 콜로이드 방식에는 어떤 물질이 미세한 입자로 기체, 액체, 고체 속에 분산된 상태에 있는 혼합물의 일종이에요. 완전히 섞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분리되지도 않은 혼합물인데요. 투명하고 부드러운 감촉, 뛰어난 흡수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면도크림, 헤어스프레이 등이 해당돼요. 고분자 화합물, 폴리머입니다. 고분자, 뭐가 많다는 거죠? 분자량이 보통 10,000 이상인 거대한 화합물을 말해요. 주로 수용성 물질로 미생물에 대한 오염도가 높고요. 점증제로 사용되고 피막 형성제와 밀폐제로 사용됩니다. 점증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화장품의 점도를 높이는 화합물입니다. 고분자 화합물 폴리머는 수용성 고분자 물질 제품의 사용감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서 사용해요. 종류로는
천연으로는 뭐 구화검, 아라비아검, 로커스트 빈검, 카라기난, 전분, 텍스트란이 있고 반합성으로는 메틸셀룰로스, 에틸셀룰로스, 카복시, 메틸셀룰로스, 합성으로는 카복시 비닐 폴리머가 있습니다. 피막 형성제로 사용되는 경우는 피막을 형성할 때 이용되는 화합물인데요. 피부 및 모발의 피막을 형성하여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광택, 갈라짐 방지, 사용감 향상 등을 위해서 사용해요. 네일 에나멜이나 헤어스프레이 등이 그 종류가 되겠죠. 이 피막 형성제 밀폐제로 사용되는 경우 종류로는 폴리비닐 알코올, 폴리비닐 피롤리돈, 니트로셀룰로스가 있습니다. 색소. 색소는 말 그대로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부여하거나 자외선 방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예요. 사용 기준이 지정되고 고시된 색소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색소의 재료적 특성에 따른 분류에는 유기합성 색소와 무기한류가 있습니다. 유기합성 색소는 타르 색소라고도 불리는데 그 종류로는 염료, 레이크, 유기안료가 있어요. 염료는 물, 오일, 알코올에 녹는 색소로 화장품 기재 중에 용해된 상태로 존재하는 색소 물질이에요. 피부에 잘 침투하기 때문에 착색되기는 쉽지만 외부의 빛이나 열에 약해서 분해되고 변형되기가 쉽습니다. 종류로는 수용성 염료가 있어요. 자, 화장수, 로션, 샴푸 등의 착색에 사용하고요. 유용성 염료는 유성 화장품의 착색에 사용합니다. 레이크는 타르 색소, 유기합성 색소가 타르 색소라고 했죠. 그 타르 색소를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확산시킨 색소예요. 수용성 염료에 불용성 금속염이 결합된 유형입니다. 타르 색소에 나트륨, 칼륨, 알루미늄, 바륨, 칼슘, 스트론튬 또는 지르코늄염을 기질에 확산시켜서 만듭니다. 유기안료는 물, 오일 등의 용해되지 않는 유색 분말의 안료예요. 레이크보다는 착색력과 내광성이 높습니다. 내광성은 이제 빛에 강하다는 거죠. 무기안료. 자, 색소 중에서 무기안료 하고 있어요. 무기안료 중에는 백색 안료와 착색 안료가 있는데 백색 안료는 말 그대로 하얗게 나타낼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료예요. 피부의 특정 부분을 커버할 목적으로도 사용하는데요.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산란시켜서 흰색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굴절률이 높은 물질이 이 산란 정도가 높아서 흰색을 잘 나타내요. 그래서 그 종류로는 이산화 타이타늄, 타이타늄 디옥사이드, 산화아연, 징크 옥사이드가 있습니다. 착색 안료는 색상을 부여해서 색조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안료인데요. 색이 선명하지는 않지만 빛과 열에 강해서 변색이 잘 되지 않아요. 산화철이 있어요. 적색, 황색, 흑색, 이게 착색 안료에 속합니다. 자, 사용 기준에 따른 색소의 분류. 이거는 사용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기 유용하겠죠. 화장품을 만드실 때. 청색으로는 1호, 2호, 201호, 204호, 205호. 녹색으로는 녹색 3호, 201호, 202호. 황색으로는 4호, 5호, 201호, 202호. 적색은 40호, 201호, 202호, 220호, 226호, 227호, 228호, 235. 자색 201호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좀 외워야 하나 생각하시는데 외우셔야 합니다. 이 사용상 제한이 없는 색소 분류 나오고 있어요. 사용 기준에 따른 색소의 분류도 나옵니다. 자, 영유아용 제품 1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 금지되는 건 적색 2호, 102호. 점막 주위에 사용 금지되는 건 등색 401호. 등색은 귤이나 오렌지 껍질처럼 붉은색을 띤 노란색, 주황색을 가리켜요. 등색 노란색입니다. 눈 주위 사용 금지는 황색 203호, 적색 103호, 104호, 218호, 223호, 등색 201호, 205호. 눈 주위 및 입술로는 청색 404호, 녹색 204호, 401호, 황색 202호, 204호, 401호, 403호. 적색 205호, 206호, 207호, 208호, 219호, 225호, 405호, 504호, 자색 401호, 등색 206호, 207호. 화장 비누에 사용 금지되는 건 피그먼트 적색 5호, 피그먼트 자색 23호, 피그먼트 녹색 7호입니다.
다음으로는 향료를 살펴보시겠는데요. 향료는 말 그대로 제품에 향을 부여하고 특이한 냄새, 특이취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예요. 식물성 향료는 식물의 꽃, 과실, 껍질, 뿌리 등에서 추출한 향료이고요. 냉각 압착법, 수증기 증류법, 용매 추출법, 앱솔루트 공법이라고 불러요. 용매 추출법은 그다음 냉침법, 온침법, 초임계 추출법 등으로 추출합니다. 종류로는 라벤더 오일, 자스민 오일, 일랑일랑 오일 등이 있어요. 동물성 천연 향료에는 동물의 피지선 등에서 채취한 향료로 사향, 영묘향 등이 있어요. 사향은 사양노류의 뱃속에서 채취한 분비물이고 영묘향은 향유골의 소화기관에서 생성되는 고체 물질이에요. 조합 향료는 천연 향료와 합성 향료를 목적에 따라 조합한 향료예요. 합성 향료는 관능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 관능기의 종류가 알데하이드, 케톤, 아세탈 등이 있는데 그 관능기의 종류에 따라서 합성한 향료입니다. 플로럴, 시프레, 우디, 알데하이드 등이 있습니다. 향수의 특징인데요. 향수의 종류와 특성. 퍼퓸의 특징이 향 지속력이 최고로 길고 농도가 진해서 소량 사용해도 효과가 오래가요. 오드 퍼퓸은 퍼퓸보다는 약간 연하고 묽어요. 데일리용으로 사용하기 무난하고 오드 뚜알렛은 향수와 오드 퍼퓸의 중간 농도입니다. 향이나 질감이 가볍고 산뜻해요. 오드 콜로뉴는 향이 연하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상쾌한 느낌을 주어서 리프레시용으로 적당하고 샤워 콜로뉴는 향이 아주 연하고 가벼워요. 목욕 후나 수시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부향률은 향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향료의 원액에 매겨진 비율입니다. 노트에는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가 있어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이 탑노트. 탑노트가 사라지고 나는 향이 미들노트. 미들노트가 향수의 핵심적인 향기입니다. 베이스노트는 향수의 마지막 단계에 남는 향이에요. 보존제. 보존제도 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와요. 보존제는 화장품의 변질을 방지하고 원상태를 보존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보존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지정 고시된 보존제 성분이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미생물과 넓은 온도 및 pH 범위에서 방부 효과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보존제는 pH가 낮은 제형에서 효과가 있어요. 화장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고 잘 용해되어야 합니다. 보존제 사용으로 인한 유효 성분의 효과가 저하되면 안 됩니다. 피부나 점막에 대한 자극이 없고 안전해야 하고요. 생산이 쉽고 경제적이어야 해요. 미생물이 존재하는 물에서는 충분한 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일과 물의 분배 계수가 적절해야 합니다. 산화방지제는 화장품 내 유지의 산화를 방지하고 화장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약제예요. 천연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그 종류로는 토코페롤, BHT, BHA, 자몽C 추출물이 있습니다. 금속이온 봉쇄제는 화장품 내에 금속이온이 활성화돼서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약제고요. 킬레이트제라고도 불립니다. 이 종류로는 디소듐, EDTA, 소듐 시트레이트, 파이틱 애시드가 있습니다. 비타민은 화학적 별칭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나뉘는데 수용성 비타민에는 B1, B2, B3, B5, B6, B7, B9, B12, C, P가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종류가 더 작죠. 개수가 더 작죠. 그래서 그 지용성 비타민을 먼저 외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별칭, 화학적 별칭을 한번 볼까요? 비타민 B1은 티아민, 비타민 B2는 리보플라빈, 비타민 B3은 나이아신, 비타민 B5는 판토텐산, 비타민 B6은 피리독신, 비타민 B7은 비오틴, 비타민 B9는 엽산, 비타민 B12는 코발라민, 비타민 C는 아스코브산, 비타민 P는 플라보노이드예요. 지용성 비타민도 이름이 있는데요. 비타민 A는 레티놀, 비타민 D는 칼시페롤, 비타민 E는 토코페롤입니다.
이 이름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기능성 화장품 고시 성분 중에서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햇빛이나 기계에서 비롯되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피부 위에 바르는 성분입니다. 사용 조건은 자외선 차단제가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고요. 제품의 변색 방지를 목적으로 그 사용 농도가 0.5% 미만인 것은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 SPF 10 이하 제품의 경우는 자료 제출이 면제되고요. 단,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대신 효능 효과, 기재 표시할 수 없습니다. 효능 효과를 적을 수가 없어요. 이 자외선 차단제에는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가 있어요. 관련 그림은 책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능성 화장품 고시 성분에 피부 미백 제제, 주름 개선 성분, 채모 제거 성분, 여드름성 피부 완화 성분, 탈모 증상 완화 성분, 연모제가 있습니다. 피부 미백 제제는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서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므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데요. 피부에 이미 침착이 됐다면 그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10개 해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로는 유용성 감초 추출물 알파-비사보롤, 당나무 추출물 알부틴이 있습니다. 티로신의 산화를 억제하는 비타민C 유도체로는 에틸 아스코빌에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아스코빌 라이소팔미테이트,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가 있습니다. 멜라닌 이동을 억제하는 성분으로는 라이아신 아마이드가 있고요. 주름 개선 성분은 아데노신, 폴리에톡실 레이티드 레틴아마이드,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있습니다. 채모 제거 성분으로는 티오글라이콜산 80% 기억해 주세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성분은 살리실릭 애시드, 살리실산이라고 불리는 성분이 있고요. 탈모 증상 완화 성분은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티온, 징크피리티온액 50%가 있습니다. 연모제요. 이제 연모제는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성분으로 탈염, 탈색을 포함하죠. 단,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고시외 기타 성분 중에 보습입니다. 보습에는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세라마이드, 소르비톨이 있는데요.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는 하이알루로산의 하나이고요. 고분자 보습제로 자신의 무게보다 1000배 이상의 수분을 흡수합니다. 세라마이드는 손실 시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부스럼,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요. 세라마이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표피 각질증의 지질막 성분 중에 하나예요. 수분 증발을 억제합니다. 소르비톨은 폴리알코올의 하나로 물에 잘 용해됩니다. 보습제, 컨디셔닝제로 배합되고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요. 화장품 뒷면을 보시면 원료나 성분의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성분 표시제는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와 성분을 표기하는 제도예요. 목적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고 부작용을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기 위함도 있어요. 화장품 제조 시에 자꾸 쓰게 하면 보다 안전한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제조할 때 보다 안전한 소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표시 방법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물질을 화장품 용기 및 포장에 한글로 표시하는 거예요.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이고 표시 순서는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하고 표시합니다. 색조 화장용, 눈 화장용, 두발 염색용, 손발톱용 제품류 이런 호수별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 표시해야 해요. 착향제는 향료로 표기하고 향 중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다면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고 표기합니다. 산도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에 중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 표기를 할 수 있고 비누화 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 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성분을 기재 표시하는 것이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 자료를 제출하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기타 성분으로 기재 표기할 수 있습니다. 보존제 함량의 표기 경우 다음의 제품을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 전성분 보존제 함량을 표시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영유아용 3세 이하의 어린이용 제품류에는 또 어린이용은 4세 이상 13세 이하 어린이용이에요. 영유아용 제품류와 어린이용 제품류에는 반드시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제 함량을. 그리고 기재 표시의 생략이 가능한 성분도 있어요. 내용량이 10ml 초과 50ml 이하 또는 중량이 10g 초과 50g 이하인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 중 이런 것들 그렇게 소량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10에서 50 밀리리터인지 g인지 어쨌든 10에서 50 사이에 있는 건 기재 표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원료는 기재를 해야 합니다. 예외사항이에요. 여기까지 화장품의 원료, 수성원료, 유성원료, 보존제, 금속이온 봉쇄제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에 정말 잘 정리돼서 수록되어 있으니까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